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제시카법,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번 달 2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2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시카라는 어린 소녀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성에게 납치된 뒤 성범죄를 당하고 살해된 사건에서 유래한 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했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아동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25년 징역 이상,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출소한다고 해도 평생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제시카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300m 내지 600m 이내에서는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어린아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일으킨 조두순, 김건식, 박병화 같은 사람이 복역하여 형을 마치고 다시 예전에 살던 거주지로 돌아오면서 그 거주지 주변의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 및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사람과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 및 전자발찌 착용 결정을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입니다. 법 시행 이전 전자발찌 착용 판결을 받은 사람도 소급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 범위 안에서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거주지가 제한되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또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약물치료 청구가 재량사항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 단계에서 검사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형 제시카법은 성범죄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법안이지만 적용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은 맞지만, 다소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시카법은 다수 국민의 자유와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국민의 성범죄자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법안을 내놓은 만큼 한국형 제시카법의 조속한 시행으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